60만 명, 숫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60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에서 최대 60만 개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거나 적어도 향후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량 해고를 떠올리지만 핵심은 지금 당장 해고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인력을 덜 뽑아도 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경영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공포와 과장이 모든 논의를 덮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던진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물류센터 패킹 분류 같은 표준화된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미 로봇과 코봇 사람 마이너스 로봇 협업, 자율이동 로봇 AMR, 컴퓨터 비전, AI 스케줄링 등 자동화 기술을 대거 도입해왔죠. 따라서 자동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도 노동시장 지역 경제정책 전반에 강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팩트와 전망을 분리합니다. 둘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경영정책 사회의 맥락을 해설합니다. 셋째,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업스킬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슈의 뼈대를 먼저 세워볼까요? 유출된 내부 문서 요지에는 2027년까지 약 16만 명 규모의 인력 대체 채용 회피, 주문당 0.3명 비용 절감, 2025년에서 2027년 누적 126억 달러 절감,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운영의 75%가 자동화 같은 목표 추정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회사는 한 팀의 관점일 뿐 전체 전략을 대표하지 않는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분명합니다. 숫자는 어디까지 확정이고 어디부터 가정인가? 그리고 그 가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그 레이어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숫자의 출처와 타임라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2027년 16만이라는 수치, 이는 현재 인력을 곧장 내보내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자동화 투자로 동일 물동량을 더 적은 인원으로 처리해 향후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물류센터의 단위 작업을 피킹, 이송, 분류, 패킹, 팔레타이징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로봇 코봇 AMR을 배치했을 때 사이클 타임 CT, 라인 균형률, 에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하면 인력 수요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이 곡선의 면적이 바로 채용 회피의 잠재치죠. 주문당 0.3명 달러, 절감과 126억 달러, 절감 2527은 규모의 경제와 자동화 설비의 러닝커브를 전제합니다. 초기엔 로봇 구매 설치 튜닝 유지 보수 비용으로 캐시 아웃이 크지만 표준 공정이 정착되면 고정 비변동비 구조가 바뀌면서 주문당 비용이 떨어집니다. 특히 피크 시즌에서 자동화는 초과 근무 단기 채용이직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죠. 장기 목표 75% 자동화 33는 운영 전반을 로봇 AI 중심 아키텍처로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성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확정 BS 가정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성숙도 TRL 로봇 피킹의 난제였던 불규칙 변형 가능 상품의 파지 성공률, 비전 센싱 정확도, 안전 규격 충족 여부. 두 번째는 경제성 WACC, 감가상각, 유지보수, 업타임, 교대 인력 대비 TCO. 따라서 이 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치들은 실행 계획 못지않게 경영 가설의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이미 표준화 가능한 공정부터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환 그렇다면 회사는 왜 오해라고 했을까요? 다음은 공식 입장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아마존은 유출 보도에 대해 한 팀의 내부 문서가 전체 고용 전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시즌 채용 확대를 강조하며 아직도 사람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단지 이미지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 노동 지역 정치가 얽힌 대형 기업에게 언어 선택은 전략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는 직설적 표현은 지역사회 반발과 규제 리스크를 키웁니다. 반대로 첨단 기술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코봇 COBOT, 안전보조 같은 용어는 인간 마이너스 기계, 협업을 전면에 내세워 공포를 누그러뜨립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관리 OCM 관점에서 용어 선택은 현장 수용성과 노사, 관계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고용의 질입니다. 기업은 단순 반복 업무는 줄지만 더 안전하고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로봇 운영 정비, 데이터 로깅, 공정, 최적화, 품질 안전관리 등은 숙련 프리미엄을 형성하죠. 그러나 진입 장벽이 있는 만큼 리스킬링 기회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소외 위험이 커집니다. 즉, 회사의 반론은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표를 공개하고 어떤 지원을 병행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데이터 투명성 업스킬 투자액, 전환 배치율, 자동화 도입 후 사고율 작업 강도 업타임 변화를 공개하고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한다면 첨단 기술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송의 자율화의 EMR-AGV, 파지 분류의 지능화 비전 그리퍼, 조립 패킹의 인간 협업 코봇 암, 바코드 RFID 비전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되면 작업 지시가 WMS-WES-WCS에서 자동으로 흘러가고 병목이 생기면 소프트웨어가 라인 밸런싱을 다시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 동선은 짧아지고 리치 비틀림과 또한 반복 동작은 줄어듭니다. 안전사고와 피로가 완화되는 대신 모니터링 조정 설비 핸들링의 비중이 커지죠. 일부 신규 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로봇 퍼스트로 지어져 천장 높이렉 간격 충전, 스테이션 비상 대피 동선까지 로봇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센터는 같은 물동량을 25%에서 50%까지 적은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다만 완전 무인은 아닙니다. 예외 케이스, 불규칙 상품, 손상 오류 처리, 최종 검수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구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화는 직무 정체성도 바꿉니다. 전통적 피커가 라인 리더 로봇 코디네이터로 전환되며 SOP 문서화 데이터 기록 이슈 트래킹을 익혀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 전환 기회를 놓치면 계약 갱신 실패나 시간제 축소 위험에 노출되죠. 이 같은 자동화라도 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에 따라 커리어의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동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전환의 설계입니다.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 지식을 가진 인력이 데이터 로봇 역량을 얹으면 가장 강력한 하이브리드 인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남길까요? 첫째, 임금 교섭력. 대규모 자동화는 기업의 한계 비용을 낮추며 인력 수요의 탄력성을 바꿉니다.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숙련 유지보수 데이터 품질 직무는 프리미엄이 붙어 임금 격차를 키웁니다.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화입니다. 둘째, 계층 인구 집단별 영향. 물류센터는 지역별로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과 이민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동일한 자동화라도 교육 접근성, 교통 보육 인프라, 언어 장벽에 따라 충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안전은 좋아지지만 근무 시간 축소나 스케줄 유연성 저하가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셋째, 지역 경제. 대형 센터가 고용을 줄이거나 채용을 덜 늘리면 주변의 식당 소매 주유 주거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로봇 부품 정비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지역 클러스터로 뿌리내리면 새로운 고용이 생깁니다. 산업 정책의 성패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넷째, 산업 간 전파. 아마존이 물류 효율의 표준을 재정의하면 타 유통창 고산 PL 기업들이 추격 투자에 나섭니다. 이때 공급망 상하류로 자동화가 번지며 포장재 라벨 센서 카메라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파급 효과가 퍼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신뢰와 서사. 기술 진보라는 단순 서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익을 얻고 누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가? 자동화의 순효과를 높이려면 전환 비용의 분담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 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정책과 윤리,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정책의 첫 단추는 재훈련 전환 배치입니다. 기업은 자동화 CAPEX의 일정 비율을 업스킬 펀드로 의무화하고 현장 경력 인정 RPL 제도를 통해 숙련을 마이크로 크레덴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은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학교와 연계해 저녁 주말 보육 지원형 과정을 확대하고 언어 디지털 격차를 메우는 브릿지 교육을 상시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 자동화 도입 전후의 안전지표, 사고율, 작업 강도, 업타임, 결근율, 전환율을 공개하는 디스클로저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같은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논쟁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셋째, 형평성. 특정 지역 인구 집단에 충격이 집중되면 표적 지원이 작동해야 합니다. 통근 보육 의료 접근성은 고용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교통 바우처 보육, 크레딧 같은 직접적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세제 규제 연계. 자동화로 발생한 효율의 일부를 전환 비용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세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무책임한 전환에는 페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사 만들기. 첨단 기술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사실이 되려면 현장 목소리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조근로자위원회와 안전품질 교육을 공동 설계하고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술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책과 윤리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합의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동화의 파도 앞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직무 정량화. 내가 하는 일을 숫자로 기록하세요. 시간당 처리량, 오류 반품률, 병목 지점, 개선 실험 결과,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가 전환 배치 승급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 친화 역량 안전 규정의 OTOPP 인체 공학, 기본 센서 비전 개념, 고장 유형과 1차 대응, 이슈 티켓 작성 커뮤니케이션, 현장 지식 위에 데이터 기록 습관을 얹으면 바로 차별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니 데이터 스킬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KPI 대시보드를 만들고 간단한 노코드 스크립트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보세요. 소규모라도 개선 사례를 쌓으면 로봇팀 공정 개선팀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는 학습 루틴. 주 2시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강좌 오픈 자료로 학습하세요. AMRWMS 코보 품질 안전 중 한 축을 택해 12주 학습 로드맵을 만드세요. 작은 완주가 경력의 추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자본. 현장의 라인 리더 유지 보수 품질팀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고용센터의 보조금 과정을 구독하세요. 좋은 기회는 공개 채용 공고보다 사전 네트워크에서 먼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은 희망 vs 공포의 구도가 아닙니다. 설계된 변화 vs 방치된 변화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돌립니다. 내 일에서 자동화가 들어올 가능성은 어디인가? 그때 나는 어떤 가치로 팀에 남을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만약 당신이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까? 지금 하는 일의 자동화 가능성은? 내가 도입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추가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기업 입장에서 자동화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비용 절감 vs 인력 리스크, 지역사회 노동시장 충격 리스크, 기술 도입 후 유지 업그레이드 비용. 세 번째 질문, 국가지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물류 클러스터 재편, 업스킬 투자, 자동화 확산에 따른 세금 및 고용정책 조정, 사회 안전망 보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팀에 남겠습니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 창고 로봇 도입 전후 인력 변화는 어떻게 변했는가? 유럽 등 다른 국가 물류 자동화 사례엔 어떤 교훈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으나 대체는 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 예측을 해본다면 2030년 이후 물류 유통 산업의 구조 변화, 자동화가 확산되면 어떤 새로운 직무가 생겨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고용 교육 지역 경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 일상과 노동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변화 한 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